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상 수준보다 종부세가 더 강화됐습니다. 최고 3.2%, 네. 참여정부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요. 지난 7월 세제 개편 당시 나왔던 종부세가 너무 약해서 집값이 더 올랐다 이런 평가를 의식한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과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시가랑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가 기준으로 한 1주택자 기준 18억 정도 되는 과표 3억 원 정도가 지난번 발표에는 세율이 0.5%였는데 이게 다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0.6%, 결국은 과표로 기준으로 6억 원 이하는 0.5% 동일하게 적용됐다가 3주택인 경우는 이제 0.9%까지 올리고, 가장 이제 과표가 높은 94억 원 이상의 경우는 3.2%니까 실제로 한 10여 년 전에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집값도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종부세를 부담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책대로라면 종부세 얼마 정도 더 내는 건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예를 들면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시가로 보면 전체 한 30억쯤 된다고 하면 연간 717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게 실수요자냐 또는 투기냐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뒀다라는 게, 똑같이 30억 원이라도, 그러니까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8억 원짜리 정도 된다 하더라도 연간 10만 원 정도 느는 데 그치기 때문에 이게 2주택 또는 3주택자인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가 크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더 몰아가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곤 있는데, 조금 종부세 내에서도 차별화했습니다. 네. 종부세 부담 때문에 과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을까?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종부세 말고도 이번에 또 세제 개편 안에서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들이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였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바뀌기 전에는 지금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사서 10년간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연간 5% 이상씩만 주택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신고를 해두면 종부세가 100% 감면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에서 그냥 집을 사가지고 난 주택 임대 사업자로 10년 기다린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갖고 갈 수 있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신규로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2주택이면 똑같이 양도소득세 10% 중과, 3주택이면 20%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즉 갖고 갈 때 세율 별도 합산해 주는 것도 적용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세택 하나도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집을 더 사서 그걸 주택 임대사업자라는 명목 하에서 갖고 가면서 어떤 차익을 누리는 것들을 막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말 가격이 적정한지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규로 이 시장에 막차로 올라타겠다라는 수요는 꽤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는 갖게 합니다. 네. 이 과표 3억에서 6억 구간을 신설해서 이제 세율이 0.2에서 0.7%로 올랐어요. 이러면은 종부세 부과 그 대상도 그렇고, 상당히 대폭 늘어나서 조세 저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가로 따지면 한 18억 정도 수준이니까, 18억이라고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에도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강남권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도 시가로 따지면 18억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버렸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정도 집을 갖고 있는데 세금 이 정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었냐, 이런 반론도 있어서 사실은 조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더 나아가서 당장 세율이 조정된 것 외에도 지금 공정시장가율이라든지 공시지가 자체가 내년부터 5%포인트 이상씩 계속 올려서 앞으로 2022년까지는 100% 정도로 시가를 반영률을 올려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5% 이상씩 세금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종부세뿐만이 아니고 재산세도 올라갈 거고 전반적으로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세금보다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대책의 가장 큰 골자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부세 강화, 네. 그리고 대출 규제. 예, 종부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좀 얘기를 했고 대출 규제 쪽을 좀 보겠습니다. 네. 주택 이제 보유한 사람들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어요. 네. 이제는 뭐 다주택자들 대출 받아서 집 투기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사실은 뭐 그동안은 이 지역이 투기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역이냐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지역에 따라서만 LTV나 DTI 한도를 조정을 했는데 네. 이제는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한도도 조정할 거고 아예 대출을 안 해주기도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대출을 굉장히 크게 옥죄인 게 사실 세금 늘어난 것보다 대출 규제 강화가 이번에는 굉장히 더 세다 일각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네. 뭐 아예 4억 넘는 경우는 이 정도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한도도 그렇고 추가로 보증서 발급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빌릴 수 있는 이런 창구도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네. 유동성을 꽉 억제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가 뭐 이번 대책에서는 충분히 보였고 결국 이제 그렇다 보면 아마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특히나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뭐 친구로 집을 갈아타거나 또는 아예 살려고 했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조금 뭐 대출에 대한 규제나 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렇지만 뭐 약간의 그런 예외적으로 집을 2년 내에 처분할 경우는 1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열어놨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실수요냐 아니면은 투기 수요냐 이 정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대출도 차별화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네. 이제 규제가 되면서 그동안 사실 가계대출의 우회 통로로 좀 악용된 면이 없지 않았는데요. 이런 현상들 부작용들이 좀 잡힐 걸로 보십니까? 일단 아마도 이제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권고가 아니면 세부안이 나오게 되면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동성이 크게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쪽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더 사서 여러 채를 가지고 뭐 임대사업이라는 쪽으로 어떤 세제 감면을 받은 목적으로 투자하는 수요를 많이 좀 줄이는 쪽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공급 관련해서는 큰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린벨트 푼다는 얘기 있었는데 과연 이 외곽 지역의 공급이 강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1일 날 추가적으로 30군데 지역도에서 30만 호 공급에 대한 세부안이 나올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일단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30만 호를 채우려면 서울에서 뭐 상업용지라든지 준주거를 풀어가지고 채우기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린벨트 일부가 포함이 될 걸로는 보여지지만 또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서울에서 인프라가 여전히 잘 갖춰져 있는 곳들에 살고자 원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그린벨트가 합당하냐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과연 집값 안정화 될까요? 오늘 대책으로? 신규 수요를 줄이는 데는 조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물을 내놓게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